수능 국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EBS 연계입니다. 그래서 질문이 정말 많이 들어오는데 이제 2달 남은 시기 동안 무엇을 준비하면 되는지 제가 한번 준비했으니까 잘 들으시고 한번 따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반수생이나 아직 EBS를 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너무 많은데 뭐부터 해야 될까요? 라고 이제 사람들이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현대시랑 고전시가 먼저 하세요. 수특, 수한 상관없이 일단 현대시랑 고전시가를 먼저 하라고 하는 이유가 현대시는 그대로 나옵니다. 이번 9월에도 경사라는 현대시가 그대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고전시가 같은 경우는 화정가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차피 그대로 나오는데 직접 연계로 되는데 이걸 공부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현대시, 고전시가 위주로 먼저 공부를 하시고, 소설은 현대시나 고전시와 달리 단순 암기보다는 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왜냐면 엄청 길잖아요. 그래서 인물 관계, 그리고 어떤 주제, 어떤 상징적 의미, 그런 중요한 것들 먼저 이제 파악하시고, 그리고 변형 문제들을 좀 많이 풀어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만약에 진짜 시간이 없다, 현대시, 고전시가 먼저 해주세요. 자, 두 번째, 사람들이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것 중 하나인데요. 수특 독서, 그리고 수한 독서 꼭 해야 되나요? 라고 많이들 물어봅니다. 이번 6월이랑 9월이랑 한번 보면 연계가 이제 됐긴 됐어요. 하지만 그 연계가 됐다라고 해도 사실은 그 연계바를 많이 못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어떤 추천을 드리냐면요. 만약에 자기가 시간이 있다. 하루에 하나 아니면 2지문 정도 자기가 어려워하는 제재나 아니면 법, 경제, 논리 이런 지문 위주로 그냥 풀어주세요. 그리고 풀고 배경 지식 위주로 이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사실 수특 독서 같은 경우나 아니면 수한 독서는 평가원의 어떤 문제 유형이랑 조금 다르게 지엽적인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 푸는 거에 포인트를 주지 마시고 어떤 지문에 대한 내용이랑 배경 지식 위주로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시간이 없다? 문학 먼저 하세요. 독서는 나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공부 방법에 대해서 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많이 오해하는 게 그냥 수특 문학 풀고 수한 이제 뭐 풀고 그러면 이제 자기가 EBS 했다라고 이제 생각해요. 근데 그게 절대 아닌 게,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포인트를 잡고 내가 그 제목을 딱 봤을 때, 아, 이 시의 어떤 특징, 이 고전시가의 어떤 이제 중요 내용 아니면 구조, 이런 것들이 머리에 딱 떠올라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애들은 딱 뭐 하냐면, 화정가, 나 어디서 봤어. 오랑캐꽃, 맞아, 오랑캐, 나 본 거 같은데? 이러면서 자기가 했다고 착각합니다. 근데 그렇게만 공부하면 아마 시험에 딱 오랑캐꽃이 나왔을 때 나 이거 그냥 봤던 건데 라고 그냥 벙찌면서 그냥 새로운 작품 풀듯이 아마 문제를 풀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그 시만의 어떤 특징, 아니면 어떤 주제, 그리고 그만이 갖고 있는 어떤 구조, 이런 것들을 먼저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똑같이 나왔을 때 내가 보자마자 이게 포인트였지 라고 해서 문제에 곧바로 적용할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세요. 그러면 이런 공부는 혼자 스스로 할 수도 있지만 시간 어떤 효율을 위해서 뭐 수업을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혼자서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사용설명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수특이랑 수한 사용설명서가 정말 잘 나와 있으니까 문제만 풀고 끝! 이게 아니라 사용설명서를 통해서 어떤 이제 뭐 수사법, 그 다음에 어떤 뭐 구조, 그리고 어떤 중심 내용들, 그런 것들을 정리 한번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능에서 EBS 연계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